이런 그 백신 개발에 지금 그 제일 선두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는 강창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면역학자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셀리드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런 회사 그 대표이사이시면서 최근에는 새로운 그런 형태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셔서 현재 임상 2상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 교수님이 셀리드를 창업하셔서 이 상장을 하실 때는 그 암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세팅을 하셨는데, 코로나19 사태를 맞닥뜨려서 정말 우리나라를 끌어오셨던 과학자로서 또 그리고 기업가로서 용단을 내리셔서 그 코로나 백신 개발에도 이렇게 뛰어들어 주셔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좋은 백신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은 물론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네, 이 백신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종류의 백신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그다음에 가멜리아 리서치 인스티튜트에서 개발한 러시아 백신과 같은 넓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같은 그 플랫폼의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원래 백신을 개발하던 회사는 아니었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치료 백신이라 암 치료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아데노 바이럴 벡터를 항원 전달체로서 항원 제시 세포에 전달하는 그런 경험을 누적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이제 원래 본류는 저희들이 암치료 백신을 개발하고 임상시험하고 뭐 이런 단계에 있고, 지금도 진척을 해서 내년쯤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임상 허가를 받는 임상시험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그림에서 보고 있는 아데노바이럴 벡터는 여기서는 하나의 제품의 부품으로서 사용되어져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미 이 벡터는 우리가 이제 많은 암 환자, 말기암 환자에 이제 사용되어서 안전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확보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데노바이럴 벡터의 중요한 장점은 사실은 요새 mRNA 백신 워낙 여러분들이 훌륭한 백신이고 프로텍션의 예방효과가 뛰어나다고 이제 하지만, 많은 면역 세포에 직접 전달이 되는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론 그거로 인해서 항체도 잘 나오지만 특히 T셀 반응이 매우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항체가 물론 우리가 감염 예방의 첫 번째 프로텍션의 배리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혹시라도 에스케이프의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왔을 때 우리 조직을 보호해 주는 데는 항체가 더 이상의 효력을 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T셀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약으로 이야기하면 항체는 선발 투수로서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마무리 투수로서의 CD8 T셀을 간혹 간과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데노 벡터는 특히 이런 항체뿐만이 아니라 CD8, CD4셀을 동시에 잘 유도하기 때문에 중증을 막아주는데도 탁월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CD8 T셀 반응이 매우 잘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각각 CD4와 CD8 T셀 반응이 매우 강하게 활성화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트랜스젝 마우스를 써서 백신을 투여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바이러스를 챌린지하고, 거기에서 이제 다음 챌린지한 후에 며칠 시간을 경과하면서 4일 후에 7일 후에 보면 바이러스가 완전히 하나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과기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마우스 표현형 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이 실험을 저희들을 위해서 수행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이런과 비슷하게 백신을 한 번 투여하고, 저희들은 이제 이 백신을 한 번 투여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투여하고 7주 지나가지고 바이러스로 챌린지를 하고 호흡기에 바이러스의 존재를, 살아있는 바이러스 존재를 갖다가 측정을 해서 과연 이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아줬는지를 검증하는 실험을 생명공학연구원에서 해주셨는데, 이틀이 지나기 시작하면 바이러스가 하나도 이제 우리 노즈, 이 코가 있는 분, 그다음 스롯, 여기 기도 있는 부분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3일 지난 후에 렁이 이제 양쪽에 있기 때문에 6군데 이렇게 적수를 해가지고 라이브 바이러스를 측정했을 때 바이러스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은 이 한 번 투여로 그 원숭이가 완전히 스스로를 프로텍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그 세이프티 이슈는 저희들이 뭐 거의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투여 부위의 뭐 짧은 기간의 부작용은 소수의 사람들한테 나타났지만, 뭐 어떻게 뭐 중증의 어떤 그 증상을 보여준 분은 한 분도 안 계셨다. 150명이긴 하지만 비교적 마일드했고, 병원에서 임상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의 그 표현은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그리고 이제 T셀 엘리스팟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벡터가 T셀 반응 유도에 매우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도주에 상관없이 T셀 반응은 매우 높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스팟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거는 그 mRNA 백신 2번 투여한 것보다 나온 논문에 나온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잠깐 이제 저희들이 데이터를 발표하면 물어요. 다른 백신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다른 백신을 언급을 자체 평가, 제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자체 평가를 보고 그동안 나온 많은 논문들을 결과를 이렇게 수치로 보고, 저희들이 이 수치를 갖다가 국제 백신 연구소 다 실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게 일부가 있지만 대부분의 그 중요한 중앙체라든지 엘라이자나 뭐 이런 건 다 국제 백신 연구소에 했고, 거기 WHO에서 스탠다드 제시온된 에세이에서 스탠다드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고, 그거 퍼블리케이션 된 다른 논문의 결과를 보면 저희들의 백신은 얀센보다는 비교적 더 훨씬 낫다라는, 한 번 투여보다 낫고요.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번 맞은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챌린지 실험에서 마우스도 그렇고 원숭이도 그렇고 완전히 프로텍션 되는 걸 볼 수 있었다라는 점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임상 실험을 통해서도 모든 분이 항체가 잘 유도가 되었고, 그리고 T셀 반응은 모두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벡터에 대한 약간의 그 걱정을 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 벡터를 우리가 암 치료용으로 이제 사용할 때는 소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걸 대량으로 생산을 패세지를 계속 반복을 하면은 이것이 RCA가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를 많은 논문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RCA를 발견한 건 아닌데 대량 생산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몰레큘러한 약간의 RCA를 차단할 수 있는 몰레큘러 변화를 유도를 했고, 그 결과 이제 우리가 이거를 타시완이라고 하는 새로운 백신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항원이 들어간 위치라든지 항원이 발현되는 뭐 어떤 몰레큘러한 부분은, 소위 말해서 백신으로서의 부분은 전혀 변화가 없고요.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에 관련되는 유전자 일부를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호몰로거스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한 건데, 이 가지고 임상 실험을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끝났습니다. 나중에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렸고, 일상은 다 투여가 끝났고, 결과가 오히려 저희들이 예전 오늘 발표한 것보다 결과가 좀 더 좋아요. 근데 그 벡터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저희들 생각에 이러한 과정에서
그 버퍼를 스테빌리제이션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버퍼를 사용해서 그런지 오히려 결과가 이런 그 새로운 백신에서 더 결과가 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2B 3상을 조만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역시 그 국제백신연구소하고 같이 글로벌 임상을 디자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 저희들이 지금 다 알다시피 델타 변종 백신이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고, 원숭이 실험을, 마우스 실험은 물론이고요, 원숭이 실험까지 다 거의 끝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실험 결과를 보시면 중앙체 값도 상당히 높게 잘 나오고 있다. T셀 반응 역시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유사하게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보여드리는 않았지만 역시 델타 변종에 대해서, 우리가 델타 변종에 대해서 중앙체값을 측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를 타겟하는 새로운 백신이 필요한 시기가 오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내년 중후반에는 실제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저희들이 임상을 진행을 좀 시켜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페이스 2B하고 페이스 3를 연계해서 지금 이뮤노 브리징 스타디를 준비하고 있고, 이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글로벌 임상으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WHO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IBI 국제백신연구소와 함께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변종 백신의 프리클리니컬 스타디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임상이 좀 진입을 해서 팔로업을 해서, 이제 시각처나 WHO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하나가 허가를 받으면 그 다음은 간단한 임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이 앞에서 허가를 빨리 받는 그런 노력뿐만이 아니고 변종 백신을 빨리 임상에 진입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바이넥스라고 하는 국내 기업과 같이 그 라지 스케일 프로덕션에 대한 컨트랙트를 맺었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바이넥스는 5,000리터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는 아주 라지 스케일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별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델타가 물론 국내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 특히 뭐 전 세계적으로 프레벌런트한 바이러스 스트레인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엔데믹 상황으로 들어가고 로컬리는 사실은 다른 국가에서는 어떤 새로운 변종이 그 지역에서 다시 유행을 하고 백신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은 알파, 베타, 감마, 뮤를 포함한 이 세상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관심이 되고 있는 변종에 대한 백신을 다 만들어 두고 있다. 출격 준비를 하고 있고, 마우스 실험을 하나씩 지금 하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이제 프리클리니컬을 마치고 임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발 뭐 한국에서 줄 수 있는 모든 펀드 다 받았고요. 다행스럽게 원숭이 실험, 뭐 하는 챌린지 실험, 뭐 마우스 챌린지 실험 다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받았고, 그 다음에 기초연구에 대한 가기부, 그 다음에 임상연구는 복지부에서 다 받아서 하고 있고, IBI는 두 가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상치료에 대한 중앙체를 측정해주고 엘라이자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클리니컬 팀은 저희들과 글로벌 클리니컬 디자인을 열심히 저희들과 같이 팀들이 열심히 해줘서 감사함을 다시 표현하고 싶고요. 특히 이제 상당히 자기 일처럼 국제백신연구소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 일처럼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생명과학연구원이라든지 다른 여러 조직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로는 아까 강창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셀리드가 지금 그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제백신연구소와 협력하고, 그 다음에 또 그 CMO 시설에서 커머셜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상 디자인도 그 여러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 정부 차원에서 그 뭐 백신 실용화 지원센터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풀로 가동을 해서 그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대한민국의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술로도 충분히 정부 지원하에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학 연구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바이오텍을 그 설립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백신이라는 비즈니스 탁 튀어들어서 지금 임상시험까지 하시고 지금 중간에 어려움을 한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식약처에서 빠꾸당해가지고 새로 뭐 시작하는 이런 상황. 오해가 조금 아까 저기 우리 그 이준행 교수님 우리가 뭐 시각에 빠꾸 당 그런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암 치료 백신에서는 스몰 스케일로만 했고 그런 점에서 관점을 유지하다가 이게 이제 1000리터, 5000리터를 가야 되는 그 이슈들이 이제 등장하고 거기에 위험 요소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네네. 예, 제가 저 어휘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뭐 시각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발적인 노력,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불안의 요소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상당히 대량으로 생산해서 많은 돈을 투입하고 시간이 걸렸는데 QC에서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면 위험에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냉철하게 생각하고 한두 달 늦어지는 부분을 감수하고 완벽하게 그 시간을 다 거의 회복해서 지금 그러니까 뭐 시간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경험이 부족했던 CMC 부분도 예전에 한 번 했던 걸 가지고 두 번 하니까 더 완벽해지고 그러니까 디자인도 더 완벽해지고 이게 이제 짧은 시간에 그냥 진을 뺐지만은 그 두 분을 가정에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시간은 다 회복했는 거고 제가 아직도 제일 아까 저기 우리 그 김수석 대표님하고도 언급을 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우리 자체나 뭐 이런 뭐 시각처 둘게 어려운 건 다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언급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실효를 분석해 줄 만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케미칼 의약품은 분석해 줄 만한 한국에 풍부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그 WHO에서 이렇게 표준 그 실험 가지고 했던 거와 여러 가지 수치를 비교해보고 현재 나와 있는 앞으로 예상되는 ICP 그러니까 프로텍션을 할 수 있는 ICP 값들이 전 세계 많은 논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을 때 저희들이 그런 그 값을 봤을 때 저희들이 얻고 있는 이 중앙체 값은 그 ICP로 제시되는 값보다는 비교적 훨씬 높은 중앙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값을 얻는다면은 뭐 미드 도즈든 하이 도즈든 상관없이 허가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WHO에다가 ICP의 제정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계속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